수특 영어 7강의 1번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혹시요 어떠한 효염이 있어요? 혹은 효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떠한 게 더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즉 효과가 더 있는 어떠한 습관이라든지 간행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뭐보다? 매일매일 하루에 사과 하나 먹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즉 사과 하나 먹는 거 좋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하겠죠. 근데 maybe나 아마도 없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조건이 붙어요. unless요. 즉 네가 만약에 바나나를 대신해서 먹지 않는 한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애플을 먹는 게 너무나도 좋은 거 맞는데 이거 있잖아. 사실 바나나 먹어도 괜찮아. 이런 소린 거잖아. 바나나 먹는 거 말고는 더 좋을 거 없다는 것은 바나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뒤에 얘기해볼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함정이 뭐냐면 매일 똑같은 fruit을 매주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말래요. 단지 너가 그냥 습관이 있어서 어떤 습관? 항상 싸는 뭘로? 점심으로 애플을 싸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과일을 사는 거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좀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뒤에 계속 가볼게요. 우리 그 뭐지? 여기 보면 레드 델리셔스 해가지고 사과 품종이래요. 그럼 사과라고 해볼게. 이 큰 사과 하나는 한 1달러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될 거래요. 언제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언제냐면 오렌지는 그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될 때, 바나나는 심지어 오직 4분의 1밖에 안 될 때요. 25센트 정도잖아. 알겠죠? 사과 하나가 1달러 정도 했을 때 다른 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f that's the case,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좀 생각해볼래? 니한테 한번 물어봐봐 라고 합니다. 있잖아, 애플을 먹는 게 정말로 worth, 효과가 있니? 혹은 가치가 있어. 얼마만큼? 네가 4배나 만큼 뭐 하는 데 있어서 바나나로 대신하는 것보다 4배의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먹고 있니? 라고 물어보라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대체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ut another way.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또 다르게 한번 얘기해보자면요. 너희 가족이 4명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 4명이 만약에 대체한다면요. 어떻게? 덜 비싼 바나나로요. 애플 대신에. 그러면 4분의 1이 그 가격이 줄잖아. 그러면 너는 1100달러를 1년에 줄일 수가 있대요. 근데 뭐 없이, 다른 변화 없이, 어디에? 너의 버젯, 너의 그 예산에요. 변화 없이 1100달러를 바로 감소시킬 수 있다니까. 그 뒤에 막 돌아다니면서 쇼핑하지 않고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대체할 생각 없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뒤에 it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o가 진주어인데 to 뒤에 note에 대한 목적어로 대시 있는 겁니다. 명사절 대시요. 그럼 note,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뭘 주목하는 거냐면 지금 이 예시 있죠. 위에서 말하는 1달러일 때 우리 바나나는 4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 이 예시의 가격들은요 어디서 나왔다? 같은 슈퍼마켓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슈퍼마켓 안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거든. 이거 주목할 만한 중요성이 있어. 왜 그렇냐면요, 수많은 스토어에서 쇼핑하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야. 왜? 너가 알고 있으면요. 뭐를요? 대체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그 금액을 알고 있다면 너는 막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뭐 대체품의 그 종류라든지 혹은 사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플을 바나나로 대신할 수 있단 말이야. 대체품이 있단 말이야.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그리고 네가 그거를 좀 알아두면 훨씬 더 쇼핑할 때 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밑에 봐봐. 밑에 보면 우리 LF 한번 봅시다. 하루에 사간 게 굉장히 좋거든. 근데 바나나로 한번 대체해보자고요. 매일 같은 과일 사지 말고요. 가격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대체품을 알아두고 비용까지 알아두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체 과일을 한번 선택해보는 거 어떠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네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즉 비용은 낮추고요. 그리고 똑똑하게 좀 대체품을 찾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가의 4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의 저서 여기 안에서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사용했냐면 예시를 하나 사용했어. 무슨 예시냐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랑
신발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예시로 들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중요한 포인트를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예시가 돼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진짜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예시 한번 들어볼까? 계속 가볼게요. 집 지어주는 사람이요. 만들어줬대요. 집을. 누구한테? 우리 신발 만드는 사람한테. 자, 그러면 신발을 만든 사람한테 집을 지어줬어. 그럼 집을 받은 신발 메이커는 must pay for. 당연히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만들어준 그 대가나 그 노동에 대해서. 근데 뭐로? 슈즈로. 왜? 신발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뭐를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슈즈를 빌더한테 지불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 계속 가볼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비례적인 equality, 즉 평등, 즉 균등한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must be established, 즉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제품들 안에서요. 그래야지만 우리 자주 나오는 말이죠. 호혜겠죠. 근데 상호 이익이, 그러니까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effected, 즉 must be가 숨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효능이 생긴다는 거야. 즉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빌더가 슈메이커한테 집을 만들어줬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슈메이커가. 그런데 신발로 하려고 한다 쳐봐. 그죠? 그럼 이랬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우스를 줬는데 그 하우스가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신발의 켤레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서로 비례가 맞아떨어지는 이퀄리티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알겠죠? 자, 근데요. 자, 그 뒤에 계속 해봅시다. 그래야지만 얘가 하우스에 상응하는 슈를 줘야지만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줘야지만 그때 비로소 공정한 교환이라는 것이, 거래라는 것이 realized, 즉 실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얘가 주어인 거 알겠죠? 표시해놨지만 얘가 주어인데 지금 부사구 도치가 돼가지고 only then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한 번 더 분위기가 바뀔 거야. 근데 if there is no proportionality, 즉 만약에 비례성이 없다면요, 즉 비례되어지는 야가 이만큼이라고 비례성이 만약에 없다면요, 교환이라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균등하지도 못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hold together,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될 거라는 거야. 연관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에서는 서로 비례적으로 균등한 게 있어줘야지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뒤에 계속 해볼게. 그럼 빌더가 우리 집을 만들어 온 사람이 필요가 없대요. 얼마만큼? 많은 신발의 켤레가 필요 없대. 뭐 할 만큼? 그한테 보상할 만큼의 필요로 되어지는 슈즈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는 as 해서 앞에 있는 as와 동격인 동등을 나타내는 as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빌더가 집을 만들어줬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켤레 정도의 신발이 필요한 정도의 가치가 생겼대. 근데 빌더가 그만큼 그게 필요하겠냐고요? 아니겠죠. 자기가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큼 그 신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 뭐죠? 이때 이제 돈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돈이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계속 가볼게. 그 돈이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요, 비례적인 교환의 그 매개체가 되어줄 거라는 거야. 야가 한 100켤레 정도의 가치가 있어, 하우스가. 근데 서로 신발을 주고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 상응하는 돈을 줌으로써 이 교환의 비례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즉 매개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 그럼 적절한 그 신발에 대한 비례는요, 하우스에 대한, 그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어지면서 돈의 용도로, 그러면 그 deal, 그 거래는 just, 공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just는 오형식 동사에서 OC 자리로서 공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공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요, not simply but이 나왔으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즉 가격의 메커니즘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즉 뭐도 되어질 수 있다. 또한 행복이라든지 서로한테 기분 좋음을 선사해줄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이런 거잖아. 빌더가 집을 지어줬어. 100켤레 받았어. 기분 좋겠어? 뭐 행복하겠어? 아니라고요. 근데 돈은 그만한 가치를 주는 거니까 그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돈이라는 것은 어떠한 측정이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돈이라는 것이 제품들을요 이렇게 같은 단위로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신발이랑 그 다음에 하우스를 교환하듯이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동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ly가 붙으면 안 됩니다. 오형식이라서. 자 그러면 좀 더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교환 없이는 커뮤니티는 생성되지 못해요. 그렇겠죠? 근데 그 교환 또한요 균등하지 못하면 교환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 오케이? 근데요 그 균등이라는 것도 같은 단위로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이 역할을 머니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이 가능하고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돈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그대로 나와 있죠. 돈이란 것은요 공정한 거래에 대한 비례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밑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설명해주냐. 빌더랑 슈메이커를 사용해서 해줬어요. 빌더가 하우스를 줬단 말이야. 근데 대가로 신발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만큼 필요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서로 상품 간의 비례적인 균등을 일으키려면 머니가 등장하는 겁니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얘로 인해서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균등이 없으면 교환도 없고요. 같은 단위 계산이 없으면 균등도 없다라는 거야. 즉 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넘어가서 우리 11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1강 게이트웨이입니다. 자 11강 게이트웨이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볼래? 라고 합니다. 너가요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을 먹으려고 딱 결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너는요 의식적으로 조직하거나 혹은 고려하지 않아요. 뭐를요? 그 많은 스텝들을요 연관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나서 그리고 물이 있는 근처까지 가서 그 물컵을 손가락을 가지고 들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넘어가고 있는 그 근육들을 생각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우리가 get up하고 get a drink of water 같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언가의 그 스텝 있죠? 행해져야 되는 그 스텝의 단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생각 안 하잖아 사실. 그쵸? 근데 여기서 스텝은 연관되어진 거니까 ed를 붙이셔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볼래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서 if 있어. 여기 had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요거는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 그 뒤에 보니까 would be가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럼 뭐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every single muscle 즉 모든 그 하나하나의 머슬을 고려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 머슬이 뭐냐면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해지냐면 수축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완화되어질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 즉 우리가 머슬이 수축됐다가 완화되었다가 하잖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걷기 위해서 우리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는 모든 근육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고려해보자고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가정이잖아. 그치? 여기 우드비가 있으니까 여기는 헤드가 맞겠죠?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떨 거야? 됐나 피곤할 거라고요. 그리고 매우 느릴 거라는 겁니다. 뭐처럼요? 페이션트인데 어떤 페이션트냐면요. 회복되어지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페이션트. id 쓰면 안 되겠지. 무로부터 내 손상. 근데 그 내 손상이 뭐야? 운동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ing가 돼야 되겠죠.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듯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 patient가 주어니까요. 복수니까 s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 한 번만 정리해보자. 우리 무의식적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의식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느리겠어요. 누구처럼? 그 운동신경계에 조금은 손상이 있었던 사람이 회복하듯이 재활하는 사람처럼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patient가 주어니까 S 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해 자동적으로 해주는 자동화되어진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야. 방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하듯이요. 알겠죠? 그것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줘서. 어떻게? 굉장히 자동적으로. 근데 그 자동적으로 해주면서 뭐 해주냐면 free업. 우리의 이 의식적인 마인드를 놓아줘요. 어디로부터? 더 중요한 걸로. 이 말이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자동화처럼 되어져서 무의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의식적인 마인드를 좀 더 중요한 일로 뽑아내게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뒤에
이때 딱 표시해가지고요. 강조구문이겠죠.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앞에 걸 꾸며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 아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냐면 더 오래된 부분들이에요. 뭐가? 서포트 해주는 게. 이렇게 우리 자동화되어진 가정들 있죠. 자동화되어진 처리 시스템은 그거를 지지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뇌에 더 오래된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우리 뇌에서 그 처리 과정이 오래된 애들이 자동화 시스템처럼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움직이고 듣고 보고 많은 우리의 소셜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것들이 있죠. 오형식이니까 to 붙었어.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뇌에 오래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최근에 진화되어진 능력들이죠. 말하거나 읽거나 쓰는 것들은 여기가 동사니까 R이 돼야겠죠. 훨씬 덜 자동화됐어. 왜? 오래되지 못했잖아. 자동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얼마 안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시간에서요, 우리가 인식하고요, 느끼고요, 생각하는 것은에서 여기는 what이 주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조금은 기반이 되어져 있냐면요, 매우 crude면 우리 그냥 원래 그냥 아무것도 안 섞여져 있는 이런 뜻이잖아. 투박하고 빠른 분석이에요. 근데 그 빠른 분석이 뭐야? 대부분 완벽하게 너의 의식 없이 일어나는, 즉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야. 알겠죠? 즉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몇몇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 왜? 의식적인 것들은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자동화된 시스템들은 조금 더 오래되긴 했네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일단 답은 체크했고요. 밑에 한번 봅시다.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어서서 물 먹는 것처럼. 왜냐하면 모든 움직임의 근육을 우리가 고려한다 치면은 너무나도 느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 내 자동 조정 부위 때문에. 알겠죠? 이거를 함으로써 더 중요한 일을 의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더 오래된 편입니다. 알겠죠? 최근에 지난 애들은 아직 자동화되어지긴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지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생각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투박한 분석, 즉 무의식 세계에서 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한답니다. 친환경 마케팅이죠. 우리 친환경 마케팅은 사실은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뭐를? 우리 그 소비자들의 불신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그린 마케팅을 한대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유도하기 위해서요. 뭘 유도할 거냐면 긍정적인, 즉 조금은 좋게 보이는 연관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누구랑?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우리 자연환경이랑요. 그러니까 즉 우리 비즈니스는 자연환경과 계속 가깝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컨슈머들의 디스트러스를 낮추려고 노력한 한 마케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케터들은요 종종 어떤 주장을 펼쳐요. 근데 그 주장이 뭐다? 사실은 조금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고 연관도 없고요, 오해 소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주장들을 좀 하기도 한대요. 즉 그린 마케팅의 일부로서 이러한 전략들이 좀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흔하게 쓰이는 테크닉이 뭐 있냐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 단어가 뭐냐면 암시하고 있는, imply가 앞에 있는 words에 대한 동사니까 s 안 붙어있는 게 맞겠죠. 뭐를?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주된 기법이래요. 깨끗한, 클리어한, 자연의, 퓨어한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사실은 1인 그린 마케팅에 대한 흔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뭐 자연의 이미지를 쓴다든지, 갈색과 그린의 색깔을 조금 이렇게 구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활용된 혹은 올가닉해 보이는 내용물을 담는다든지, 이러한 기법들이 주로 된답니다. 그린 마케팅에. 알겠죠? 그리고 이거의 일환으로 컴퍼니들은요 때때로 그린 이미지를 프로모트 하겠죠. 즉 이거를 지금 계속 쓴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지구의 날 이벤트를 스폰서 한다든지, 여기 두 개 병렬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그 자선단체 있죠, 생태 쪽에 있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와 같이 그린 마케팅을 계속 펼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자기들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게끔 유도하는 걸로 그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야. 알겠죠? 요까지. 이게 그린 마케팅의 대부분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간행이라든지 이러한 미학적인 거라든지 이러한 단어들은요 한때는 뭘로 사용되어졌었냐면요, 대안의 미디어의 상징으로 쓰여졌대요. 대안의 미디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 주류가 되어진 미디어를 대신하는 것들이잖아. 그 대안의 이미지가 되어질 만큼 상징적이었대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정성 있는 친환경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왜 이게 안 되냐면요. 콤마가 있고 그 뒤에 접속사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콤마가 있고 그 뒤에 접속사가 없는데 어떻게 them이 나오면서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겠어요. 접속사가 없는데 them은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 대명사로 받아줘야 되는 문장입니다. 요 정도는 이제 보일 거예요. 알겠죠? 이게요 사실은 진정으로 그린 에토스를 가지고 오는 거였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 글 마케팅이 조금은 요렇잖아요. 요렇잖아. 그치? 조금은 좀 애매하고 좀 그렇잖아. 증명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린 마케팅이 어떻게 됐어? 너무나도 so 대신 나오는 거 보이죠? 결과의 대신입니다. 너무나도 의심스럽잖아. 이런 말만 해 짓거리고. 그러니까 몇몇 비즈니스가 그 용어를 좀 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의심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린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뭘 썼냐면 그들의 활동을 뭐라고 했냐면 지속성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근데 이것이요. 이 위치가요. 이것이요. 이상적으로 얘를 꾸며주네. 그러면 부사 맞겠네. 이상적으로 우리 그 관객들을 소비자들을 끌어넣는 거죠. 어디에다가 조금은 그 뭐라 해야 되죠? 작동적이나 운영적인 변화의 서포팅을 하기 위해서. 자, 근데 그 체인지가 뭐냐면 여기 substantial이에요. 즉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뭐를? 기업의 환경 발자국을 상당히 줄여줄 수도 있고 요거 병렬 표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여해줄 수도 있는 운영의 그 체제라든지 체계의 변화에 우리의 어디언스들을 이상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지속성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용어를 붙였답니다. 왜? 그린 마케팅은 조금은 너무나도 의심이 가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답니다.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 우리 여기 contribute 뒤에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니까 여기에 solve 말고 ing를 꼭 써줘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한번 봅시다. 그린 마케팅이 환경 친화적인 마케팅으로서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려고 하잖아. 알겠죠? 근데 조금 모호하고 관련이 없고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환경 관련한 행사나 후원 및 기부를 좀 한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은 서스펙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친환경 마케팅 용어를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환경적인 무언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봅시다. 자, 3번 한번 가볼게.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해상하지는 못해요. 뭐대로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대로, 즉 우리가 경험한 대로 올바르게 늘 딱 맞아떨어지게 기억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해상은 기억은요 뭐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differ, 다르다는 거야. 뭐랑? 실제 일어난 일이랑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상당이라는 말이 얘를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ly가 붙는 부사가 맞겠죠. 즉 우리의 기억과 실제의 사건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상당히 다를 수 있대요. 그것도. 자, 이것은 왜냐하면 해서 얘들아 y는 안 되겠죠. 어떠한 방식 때문에. 그 방식이 뭐냐면 brain이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 방식이, 근데 how는 안 돼요. 여기서 알겠죠? how는 안 됩니다. which도 안 되고 how도 안 되고 라고 적어놨습니다. 알겠죠? in which that 그 관계부사일 때 되고요. which랑 how는 안 될 겁니다. 요로 다시 당겨볼게. 그게 뭐랑 다르냐면 이게 주어 이게 동사야. 뭐랑 다르냐면 컴퓨터가 하는 작업의 그 방식과 여기서도 the way랑 똑같은 말이겠지. 그거랑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추출하는 경향이 있대. 뽑아내는 경향이 있대. 뭘 뽑아내냐면 gist, 즉 요점이랑 의미를 뽑아낸대요. 어디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추론하는 것과, 즉 우리의 그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추론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 추론하는 것이 뭐랑 되어진다? 믹스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것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실제 사건과 조금은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게 다르거든. 그 이유가 뭐야?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의미라든지 요점을 뽑아내서 추론을 한단 말이야.
그게 실제 경험이랑 섞이게 되니까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깐 연관된 단어들의 목록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 자, 근데 we tend to recollect. 우리는 뭐를 떠올리게 되냐면요. sleep을 떠오르게 된대요. 근데 마치 어떻게 그 리스트에 있었던 것처럼요. 근데 even though 심지어 뭐 할 때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요. 여기서 it is not이 돼야 되는 거는 sleep이 없었잖아요. being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doesn't 안 되고 is가 돼야 되겠죠. 즉 여기가 답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게 없었는데도 sleep이 있는 것처럼 회상한단 말이야. 오케이? 또한요. 파일을 리커버링 할 수 있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몇몇 메모리들은 방해를 할 거래요. 뭐를요? 다른 메모리에 해상하는 것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는 파일만 똘깍똘깍 하면은 거기 있었던 게 그냥 팍팍팍 하고 튀어나와요. 하지만 우리 머리는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떤 메모리가 다른 어떤 메모리를 회상하는데 방해가 되어질 수 있대. 근데 어떻게 방해가 되어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긴 시간이요. 지나요. 뭐 하고 나서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렇다면 그리고 플러스 너가 만약에 비슷한 이벤트를 경험했다면요. 여러 번. 언제 이후로? 원래 처음에 있었던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 번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 찬스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Chance are you.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냐면 너가 여기서 있는 it은 가목적어입니다. to 이하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를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뭘 어렵게 생각하는지 진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래의 기억을 그게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리콜렉트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거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 왜? 아까 말했잖아. 믹스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겪었고 비슷했으면 더 추출해내기가 편하겠죠. 해가지고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의 이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원래의 기억에 대한 메모리가 믹스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야. 뭐랑? 그 연관된 사건들의 기억이랑요. 왜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의 기억이요. 실제 사건과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왜? 내 정보 처리 방식은 컴퓨터같이 똑깍똑깍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의 뇌는요. 어떠한 이벤트 안에서 요점이나 의미를 추출해내는데 예를 들어서 bed나 rest나 awake는 sleep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도 sleep이 떠오르게 혹은 sleep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다른 기억을 해상하는데 방해도 돼요. 왜? 다른 관련된 사건들과 뒤섞일 가능성이 있음으로써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4번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power, 여기서 power는 힘이에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의 흔한 형태라는 거야. 그러면 권력, 힘은요.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가 있냐면요. 뭐 사회과학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과학이 있는데 그게 뭐다? Political Science가 됩니다. 정치의 과학이 있대요. 근데 그 정치의 과학이 뭐냐면 권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에 헌신한 그러한 분야가 하나 있대요. 과학 분야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헌신되어진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to가 전치사예요. 아까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이 그 뒤에 ing가 있어야지. 왜? to 뒤에는 명사만 오니까요. study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that is 그것이 즉 이 분야가 있다라는 그 말이요. 설득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뒤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겁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권력에 대해서 참 공부해놓고 한 분야인 Political Science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뭐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냐면요. 당연히 대시겠지. 여기서 대신 앞에 있는 거랑 동격의 대시입니다. 즉, 여기는 그것은 파워일 거야.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측면이라고. 우리의 라이프에. 왜? 과학 분야에 저렇게 딱 있는데도요. 사회과학에. 그만큼 우리한테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분야라는 겁니다. 파워라는 게. 그대 계속 가볼게. 계속 똑같은 말 하네요. 파워는 본질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가진대요. 그렇잖아. 우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무언가를 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못하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연구원 이 사람이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파워입니다. 능력이라고 defined, 즉
정의했답니다. 근데 어떠한 능력이야? 의도되어진, 왜 의도되어졌겠어? 자기가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라고 자기의 의도대로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의도되어진 영향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감정이다.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까지는 어떤 얘기냐면요. 계속 권력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측면인데 걔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알겠죠?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은요 권력을 막 찾아요. 권력을 막 찾아 헤매죠. 근데 뭐로써? 엔드면 끝이잖아. 그럼 뭐겠어? 목적인 거야. 알겠죠?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서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찾을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such as an assumption, 어떠한 가정 아래에서요. 근데 그 가정이 뭐냐면 여기서도 이 that은 동격의 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로 바뀌면 안 돼요. 어떠한 가정이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 선출되어졌어. 이 말은 즉슨 권력이 생겼다는 거죠. 한 자리를 하게 된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마도 bring about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래요. 뭐? 특정이 굉장히 원했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얘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를 변화시키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권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쵸?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리가 권력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 변화를 궁극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권한을 혹은 파워를 혹은 권력을 막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아마도 그 권력을 찾는데요. 뭐로? 그냥 그 자체로요. 그러니까 권력 자체를 쫓는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병렬이겠죠. 얻는다는 거야. 뭐를? 만족감을요. 뭐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즉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는 것으로부터 바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야. 앞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나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찾는 거고요. 후자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권력 자체를 쫓는 거야. 권력 자체를. 남이 자기가 하는 거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니까요. 알겠죠? 여기서 있는 make는 오형식이니까 여기 뒤에가 change밖에 안 됩니다. 자, 사실상요, 사실상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 열망이 높은 사람들의 정말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꼴이 뭐냐면요. 뭐로 보인다라고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꼴이 주어예요. 그러면 appear만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s 붙여줘야죠. 뭐로 보이냐면 대디와 같이 보인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는 보인대요. 즉 권한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큰 사람들은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길 원한다는 거야. 자, 근데 그것은 여기는 위치나 문장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문장 첫째. 그것은요. 필연적으로 의미하진 않아요. 뭐를요? 사람들을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야. 다시. 권한 자체를 쫓고요. 권한을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은 즉슨 그 사람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만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게 꼭 필연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오형식이니까 여기 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야.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꼭 내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요.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이 있다 생각해봐. 그 사람이 굉장히 권한에 대해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지 주는 거 즐길 수도 있어요. 인조이니까 ing 써야 되겠죠. 뭐를? 돈을요. 누구한테? 조금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패밀리한테요. 단순히 뭐로써? 만족감이 생기니까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가 그 패밀리 라이프의 체인지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것 자체로 깊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하라고 시킨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 삶에 영향을 준 거잖아. 그거를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즉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굉장한 구체적인 목표나 혹은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서 satisfying이 되는 이유는 뭐니? 여기 있는 게 가주어고요. 여기가 to 이하잖아요. 근데 to 이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발하는 ing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옆에서. 자, 옆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통제 욕구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야. 그리고 인간 생활에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측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달리 말해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에요. 즉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야.
근데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권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혹은 권력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뭐 그 사람을 뭔가 시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목표로 삼는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넘어가서 18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8강에 하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해볼게요. 이건 노란색 표시가 안 됐으니까 하면서 한번 가볼게. 자, 한번 가볼게.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기야. 근데 뭐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그거는 아마도 이런 걸로 특징이 되어져 있겠지라고 할 겁니다. 그 특징이 그 뒤에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과 그리고 생산성이 굉장히 낮을 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노동력이 좋지 않은 시기일 때는 노동력한테 좋지 않은 시기가 뭐야? 그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때도 생산성은 낮았을 때 이게 좋지 않은 거겠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AI가 한 예시로 하나 들어줄 겁니다. A 테크놀로지라는 것은요, 테크놀로지 체인지나 발전이겠죠. 얘는 뭐로 판명이 났냐면요, 누군가가 생각할 만큼, 누군가 생각할 만큼 굉장히 멋진 거라고 얘가 판명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좀 더 낙관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롱런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좋게 봐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라고 한번 볼까요? 왜 그러냐면 요 사람들이요 지적했듯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되어진 테크놀로지는요 훨씬 더 좋다라는 거야. 어디에? 레이버한테. 뭐보다? 우리 prefer to 쓰잖아요. 뭐보다는 그냥 그저 그런 고마고마한 것들보다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여기 말하는 되게 멋진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그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거 아니야. 왜? 눈부시게 발전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요.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다른 뭐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근데 그게 뭐야? 사람들이 만들어내. 이런 거야. 우리 있잖아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좀 많아지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비옥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비옥해지게 되면은 정말 생기에 연관되었던 것들만 보다가 좀 비옥해지고 조금은 리처해주면 나머지 것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이 뭐다?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 오케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수요를 창출할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만들어낸 휴먼즈도 조금 더 발전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했을 때? AI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멋질 때요. 오케이? 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즉 인디드 실제로요. 그럼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나올 거야. 실제로 우리 그 임금 있죠. 어떤 임금이냐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임금이 정말 빠르게 올라갔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컴퓨터가 막 이렇게 되어졌을 때. 뭐를? 생산성의 붐을 막 단기간에 올렸을 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가 뭐야? 테크놀로지잖아. 얘가 굉장히 멋지게 발달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임금도 높아졌어. 왜? 우리가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어쩔 때보다 그거의 이전 시점보다도 이후의 시점보다도 훨씬 더 그때 많이 잘 살았다는 거야. 근데요. 알겠죠? 근데요. 되게 높은 성장, 그러니까 생산성의 성장이 있을 거 아니야? 걔는 항상요. 좀 더 선호한다는 거죠. 뭐보다는 낮은 그로스보다. 그럼 다시 생산성이 높여가지는 것은요. 당연히 낮은 생산성보다 늘 선호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금에 대한 성장이 좀 뒤처진다는 거예요. 뭐보다? 그 생산성의 growth, 성장보다. 근데 뭐 할 때?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대체 종류일 때요. 그럼 대체 종류라는 것은 노동자를 대체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몇몇 workers는요. 그들의 인컴이 사라지는 것을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오형식이니까 여기에 vanity 적혀져 있습니다. 혹은 vanishing 해도 되고요. 심지어 뭐 할 때? 새로운 작업이 만들어질 때요. 새로운 직업이. 어디서? 이곳 저곳에서. 그럼 여기 한번 정리해보자. 기술 발전이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좋을 수 있거든요. 왜? 더 윤택해지면서
좀 더 임금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도 커짐으로써 다른 제야들이나 서비스들도 수요가 높아지면서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붐이 일어났을 때, 생산성의 붐이 일어났을 때 임금이 올라가기도 했대요. 즉 생산성이 높은 것은 늘 좋아. 근데 있잖아, 만약에 그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기술이 대체가 되어지는 그 무언가라면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대체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야. 뭐 할 때도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도 왜? 테크놀로지가 그걸 대신할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버에 가장 좋지 않은 게 뭐야? worker를 replacing 하는 테크놀로지가 체인지 되어질 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뒤에 계속 가볼게.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이 모습이 바로요,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현재. 그리고 또한요, 언제 일어난 거냐면 우리 그 산업혁명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사람이 기계로 대체되어지고 하는 그 순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한번 볼게. 테크놀로지 어드밴스는 can benefits을 줄 수 있어요. worker들 어떻게 조금 장기적으로. 왜? 뭐 하는 거야? 다른 거에 수요를 높여주니까요, 비옥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요, 만약에 human labor를 대체한다면요, 즉 이래 왔듯이,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잃겠죠. 심지어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우리 로제 플러 한번 봅시다. 노동의 최악 시기는 노동자의 대체 기술이 변화되어지거나 느린 생산성이 생길 때 제일 최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기술 발달이 두 가지 면이 있대요. 부유하게 해주면서 우리의 조금 서비스 수요 같은 것들을 해줘서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생기면 임금 성장이 생산성의 성장보다 덜해지죠. 그리고 소득이 없어져요. 즉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게 최근이나 산업화 시기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노란 색깔로 색깔만 조금 칠해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